안녕하세요. 산재 김찬영TV의 산재 전문 변호사이자 노무사인 김찬영입니다. 오늘은 낙상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되는지 그리고 산재 외 보상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추락사고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부분, 향후치료비 부분, 그리고 간병비 부분, 그리고 위자료 부분,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만으로 보전이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이외의 보상에 대해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 근재보험입니다. 근로자 A씨는 스카이차를 이용해 건물 4층 높이에서 쿠션재 마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분이 서 있던 작업 지지대가 낙하물 방지망에 걸리며 크게 흔들렸고 순간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는 외상성 쇼크, 좌측 안구 파열 및 후각 손실, 다발성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번의 추락사고로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후각도 잃다 보니 큰 사고였겠죠. 근로자 A씨는 산재를 신청했고 산재 승인이 나와서 산재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골절 부위는 완치가 되어서 별다른 장애가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구 파열로 인한 시각장애와 후각 신경 손실로 인한 후각 장애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애급여를 신청을 했고 장애 제7급을 받았습니다. 산재장애 제7급이면 1년에 138일분의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10만원이라면 1년에 1380만원의 연금이 지급이 될 것이고 연금은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를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달 115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 장애가 남는 거에 비하여 보면 이 연금 부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까지 지급되고 난 이후에 근로자 A씨는 산재 이외의 추가 손해배상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 다행히 사업장에 근재보험을 드러나서 저희가 근재보험 청구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후유장애 진단서 등의 노동력 상실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를 했고 손해액을 특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손해액은 예를 들면 비급여,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해사정을 한 뒤에는 근재보험 청구를 했고 근재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재보험 청구나 민사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산재와는 다르게 몇 대 몇을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나면 몇 대 몇 하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근로자의 잘못이 많은지 사업주의 과실이 많은지를 서로 첨예하게 주장을 해서 과실 비율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근재보험사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은 뒤 손해액을 합의를 했고 약 7,620만원의 추가 근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높은 곳에서 일하시거나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주는 산재보험금에서는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민사손해배상이나 근재보험 청구를 들어가게 되면 근로자의 부주의가 좀 있는지 사업주의 잘못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몇 대 몇 과정, 즉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재보험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자의 부주의가 많다고 주장을 하겠죠. 따라서 근로자의 부주의 부분을 낮추고 사업주의 과실 부분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증명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주장 증명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면 꼼꼼하게 분석하고 주장 증명을 잘 해서 최대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산재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1566-706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